여기는 미시시피주 네쇼바 카운티입니다. 1980년 8월 3일 오후 5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로널드 레이건은 공식적인 첫 선거 유세 장소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레이건 후보는 왜 이곳에서 공식 선거 유세를 시작했을까요? 네쇼바 카운티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1964년 흑인 유권자 운동을 벌이던 시민운동가 3명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단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을 방문한 레이건 후보. 그의 첫 공식 연설은 의미심장한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I believe in states' rights, and I believe that we've distorted the balance of our government today by giving powers that were never intended in the Constitution to that federal establishment. 연설에서 레이건은 주의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 측이 내세웠던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자치권에 따라 노예제도를 유지시킬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인종차별주의를 암시하는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이건 후보는 왜 하필이면 시민운동가들이 인권운동을 벌이다 살해당한 장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 답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1929년 미국 대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대공황부터 시작된 경제 침체로 피폐한 3년을 보낸 미국인들. 1932년 대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는 경제 불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뉴딜 정책을 주창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뉴딜 정책은 남부의 백인 농민과 북부의 노동계층을 하나로 묶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른바 뉴딜 연합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 지형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전까지 민주당은 남부 백인들의 이해를 대변해온 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뉴딜 연합 이후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으로 탈바꿈합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다수파 정당이 되어 60년대까지 정치적 지배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4년 이런 정치 구도를 깨트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주당의 린드 존슨 대통령이 뉴딜 연합을 해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바로 민권법과 투표권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보되어 왔던 남부 흑인의 인권과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법. 이 법안의 통과는 남부 백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러버마 주지사였던 조지 월러스는 민권법 반대와 주의 권리 수호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공화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남벌 전략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남부 백인들을 공화당 지지자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뉴딜 연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남부 지역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든다면 공화당은 다시 다수파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They perceived that white Southerners were disenchanted with the National Democratic Party, who had been quite supportive of civil rights. Nixon and his people perceived that there were a lot of potential Republican votes in the South that had traditionally voted Democratic. 이 전략에 따라 남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사람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첫 유세 장소로 네쇼바 카운티를 방문해 남부의 자치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People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s to people's voting behavior is how the two parties stand with respect to groups that the voter is identified with. So in this case,
the National Democratic Party had identified itself with African Americans. Therefore, opposing themselves to the traditional racial views of the white South. And I think that's what Reagan was doing in Philadelphia, Mississippi, was making it clear that he was on the side of white Southerners. 레이건은 또한 복지를 둘러싼 갈등을 인종주의 갈등으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유세에서 그는 복지가 무임승차를 낳는다고 주장하며 한 여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른바 시카고의 캐딜락을 모는 복지의 여왕입니다. 레이건의 이 발언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권자들, 특히 남부 지역의 백인들은 이 북부에 사는 복지의 여왕을 흑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건이 노린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무의도식하는 흑인 여성이 자신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있다고 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이건의 전략이었습니다. So Reagan wanted to stay away from being overtly racist. So he translated it into the welfare queen, which everybody understood was a black woman living off of welfare, not working, having illegitimate children. That was all understood. 하지만 논란이 되었던 시카고에 사는 복지의 여왕은 실은 흑인이 아니었습니다. 린다 테일러라는 이름의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1980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은 남부에서 완승합니다. 남부 13개 주 중 12개 주가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를 지지하였습니다. 그 후 공화당은 남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에서 기독교 원리주의를 적극 활용합니다. 공화당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낙태 반대, 동성애 금지, 학교 내 기도 허용 등을 정치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보수적인 남부 백인들로 하여금 공화당에 더욱 일체감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The one demographic group that is most supportive of the Republican Party, of all the major demographic groups, and they are particularly powerful in the South, in the so-called Bible Belt. The mixture of religion and race in promoting Republican support among evangelical Southerners, white evangelical Southerners. 공화당의 남벌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남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위치는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 미국 남부의 정당이 민주당이었다면 80년대, 90년대 이후에는 공화당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공화당에 President 대한 of the 남부의 United States. 지지는 갈수록 공고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파 정당이 된 공화당은 민주당의 뉴딜 정책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도입하게 됩니다. In this present crisis,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정치 세력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갈등은 필연적으로 편을 가르고 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편을 선택합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터득한 집단 생존의 본능이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You always have competition within the groups, but competition between groups has affected who is alive today. 그런데 집단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추구하는 이익이 맞부딪힐 때 집단 사이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They were, called in the old days sentiments.
because people have similar sentiments with ally, factions, whatever, but they're always groups. Otherwise, you cannot make decisions. To make collective decisions, you have to form majorities. And parties do that. 하지만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의 정체성이 반드시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정서나 성향,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정치 지도자가 시민들에게 어떤 갈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집단의 정체성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1987년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6월 항쟁과 직선제 쟁취, 뒤이어 벌어진 노동자 대투제. 당시 한국 사회를 이루는 갈등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말에 열린 대통령 선거와 다음 해에 벌어진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갈등의 양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당 체제의 지역 구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되면서 지역 구도는 다시 한번 변화를 맞게 됩니다.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등이 재편된 것입니다. 그 결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다수파 지배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비호남은 내부 분열만 없다면 완벽한 다수파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사회경제적으로 그 혜택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유권자를 지역별로 분열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의 어떤 기점에서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그런 정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다스려 가지고 질서와 안정을 꼭 지키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이고 자규적인 지역 분할 구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갈등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갈등의 어떤 정치 구도는 그 스스로 지속성을 좀 제한받는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90년 3당 합당을 통해서 거의 70%가 훨씬 넘는 개헌선을 훨씬 넘는 다수파 연합이 만들어졌지만 그 다수파 연합은 지속되지 못했거든요. 3당 합당을 통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거대 정당으로 떠오른 민주자유당. 하지만 민자당은 2년 후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조차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오래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계급 배반 투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애국심과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여 백인 노동자들을 지지층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급 배반 투표는 발생했을까요?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부시 대통령이 재임에 당선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뉴욕타임즈에 근무하던 한 기자가 독특한 대선 분석 기사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부시가 백인 노동계층의 표를 민주당 후보보다 23%나 더 얻었다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계급 배반 투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부시에게 더 많은 표를 줬다는 백인 노동계층은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위 3분의 1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백인들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실제로는 계급 배반 투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if you look over the last generation, you see low-income Americans more likely to vote for Democrats and high-income Americans more likely to vote for Republican. People who are sort of voting against their class interest isn't as large as we've been led to believe. 이런 경향은 백인들의 민주당 지지 성향을 분석한 자료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고소득층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저소득층의 민주당 지지율보다 고소득층의 공화당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소득층이 계급에 더 충실한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People seem to have figured out which side the parties are on. The bigger issue is that while in presidential elections we have very high turnout, so many of these less affluent, younger, minority voters turn out, in midterm elections, when congressional seats are determined, but the presidential election isn't taking place, we have much lower levels of turnout. And the people most likely to turn out are older, they're more likely to be white, they're more conservative, and so the Republican Party really has an edge in congressional elections.